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무조건 비싼 게 좋은 스피커니까요. 안녕하세요. 전화태평 김실장입니다. 오늘은 집에서 놀기 2탄 사운드바 고르는 요령, 그리고 제가 구입한 제품에 대한 리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왜 사운드바가 필요할까라는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죠. 문제의 시작은 얇아지는 TV입니다. 여기서 스피커라는 물건에 대한 작은 이해가 필요한데요. 스피커라는 물건은 공기를 떨게 해서 소리를 만들어내는 장치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러 가지 신호들을 우리 귀에 들리는 소리로 만들어주는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저 얇은 TV 안에 들어가는 스피커의 사이즈가 물리적인 한계에 다다랐다는 거죠. 저 얇은 곳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스피커가 작아질 뿐이 없고요. 우리는 좋은 소리를, 다시 말할게요. 우리는 실제와 비슷한 소리를 더 이상 들을 수가 없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가전회사나 음향회사들이 사운드바라는 이름으로 스피커를 만들어 팔기 시작했습니다. 지들이 TV는 얇게 만들어 놓고 스피커를 따로 팔고 있는 아이러니가 시작된 겁니다. 자, 그럼 어떤 스피커가 좋냐?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무조건 비싼 게 좋은 스피커니까요. 그런데 우리의 주머니 사정은 항상 한계가 있죠. 예산이란 문제도 있고요. 제가 음향기기에 돈을 많이 안 쓰는 이유가 있는데요. 제가 전에 팟캐스트 할 때 오디오 분야에 대해서는 언급도 안 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S클래스 몇 대 값은 훌쩍 들어가시는 분들 많이 봤습니다. 위험한 취미죠. 왜 나이가 먹을수록 오디오에 투자하는 금액이 높아지는지 아세요? 바로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팟캐스트에서 오디오에 대한 언급을 안 한 이유가 바로 이 이유인데요. 우리의 청각이 생각보다 빠르게 노화되고 있습니다. 20, 30대에서는 잘 느끼지 못해요. 혹시 여러분들 30, 40대 분들 고등학교 때 듣던 워크맨이나 CD 플레이어 아직 집에 갖고 계신 분들 있죠? 지금 한번 꺼내서 들어보실래요? 대부분 이렇게 느끼실 거예요. 와, 소리가 되게 안 좋은데? 아니면 저음이 너무 센데? 라고 느끼실 겁니다. 과연 그럴까요? 아닙니다. 아까 듣던 음악을 요즘 듣는 이어폰, 요즘에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이어폰, 혹은 스마트폰 살 때 줬던 번들 이어폰으로 한번 다시 들어보세요. 정말 깜짝 놀라실 겁니다. 지금까지 스트리밍이나 mp3로 음악을 들었던 것이 후회될 만큼 엄청나게 깨끗한 소리로 들려줄 텐데요. 아마 청소년기에 우리가 듣던 이어폰에서 나는 소리가 대충 나와도 그 안 좋은 이어폰 안에서도 작은 악기 소리 하나하나를 다 구분했을 겁니다. 근데 더 이상 그 소리를 우리의 귀는 구분해내지 못하는 거죠. 그렇다면 결론은 내 청각은 점점 늙고 있고요. 음원의 퀄리티는 떨어지고 있고요. 요즘 음향기기의 소리를 맡고 있는 작은 스피커나 이어폰은 비약적으로 발전했다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더 슬픈 현실은 더 이상 내 귀는 그렇게 좋은 소리, 그렇게 작은 차이를 구별해낼 수 없을 만큼 늙었다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질문하실 거예요. 사운드바를 사도 내 귀는 그 소리를 구분할 수 없는 거 아니냐라고 말이죠. 그건 아닙니다. TV에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는 스피커의 용량이 아주 작아요. 보통 10W 정도에 되는 소리를 들려줍니다. 수치로 표현한 거고요. 그리고 대부분 다 굉장히 작은 스피커가 들어가요. 특정 영역대의 소리만 잘 들려주는 스피커죠. 예를 들면 사람의 목소리만 잘 들려주는 작은 스피커들이 대부분 탑재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저음입니다. 음악가가 만들어낸 소리, 혹은 영화 감독이 생각하는 소리를 우리가 다 듣는 것이 아니고 저음 부분은 많이 포기를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운드바, 아무리 저렴한 사운드바를 선택하셔서 들으셔도, 아무리 내가 막기를 갖고 있다고 해도, 혹은 나이가 많더라도 사운드바를 통해서 들으면 그 차이는 분명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제가 사운드바를 골랐던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는 가격입니다. 제가 선택한 금액은 15만원 이하. 이유는 가장 눈치가 안 보이는 금액이죠.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요. 이 JBL 스피커의 소리가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제가 당시에 구매한 가격이 5만원인데요. 여기에는 하나의 스피커로 소리가 나게 되는데 최소한 스피커 유닛이 4개는 들어간 사운드바를 고르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5 곱하기 4
20만 원에서 여기는 배터리가 내장이 되어 있거든요. 배터리가 빠진 가격 15만 원이란 가격을 책정을 해봤습니다. 두 번째는 출력입니다. 음향기기를 세팅할 때 견적을 내거든요. 그 견적을 낼 때 중요하게 판단되는 기준이 바로 공간의 크기입니다. 예를 들어 중형 세단에 100만 원 정도의 사운드 시스템을 장착했다고 칩시다. 그 소리가 마음에 들었다면은 5평 정도 공간에 높이는 한 2.5m로 가정을 할게요. 아파트들이 대부분 2.5에서 2.4m니까요. 그 중형 세단에서 들었던 소리와 비슷한 소리를 만들려면 약 500만 원 정도의 금액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출력이겠죠? 스피커 브랜드, 앰프 이런 거 따지기 전에 제일 먼저 중요하게 판단되어야 되는 것이 바로 출력입니다. 보통 전격 출력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출력이 부족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요. 소리를 키웠을 때는 그래도 괜찮은 소리가 들리구나 싶을 거예요. 근데 그 스피커, 그 사운드 시스템, 그 앰프의 소리를 출력을 작게 하거나 소리를 작게 들으면 아주 엉망인 소리가 들립니다. 공간을 채워주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공간에 알맞은 출력을 선택해서 들으면 전 영역대에서 소리가 크건 작건, 저음이건 고음이건 위치에 상관없이 괜찮은 소리를 들려줍니다. 그래서 저희 집 거실 크기를 생각했을 때 최소한 100W는 되어야 되겠다고 기준을 삼았고요. 세 번째는 디자인입니다. 결론은 눈에 띄지 않는 디자인. LED 불빛도 들어오면 안 되고요. 일단 정보창이 없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대부분 TV 하단 부분에 위치를 하게 되는데요. 거기에 LED 불빛이 나온다거나 정보창이 있으면은 TV 보는 시선을 분명히 분산시킬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디자인을 첫 번째로 골랐던 요소고요. 디자인 부분에서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 생각했던 부분이 스피커의 방향입니다. 대부분 사운드바들이 스피커를 사람을 향하고 있어요. TV 화면과 같은 방향을 보고 있죠. 이런 스피커들은 저는 다 걸러냈습니다. 스피커가 하늘을 향하거나 45도 위 방향을 하고 있는 게 좋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스피커가 사람을 정면으로 보고 있으면 사람이 TV를 보고 있는 위치, 예를 들어서 3인용 소파가 있다고 칩시다. 왼쪽 끝에 앉아있는 사람과 가운데 있는 사람,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다른 소리를 듣게 됩니다. 이 소리를 균등하게 만들어주는 방법은 여러 개의 스피커를 360도로 돌아가면서 세팅해주는 방법이 있어요. 그럴 건 그냥 극장 가는 거고요.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스피커의 방향을 틀어주는 겁니다. 카오디오를 조금 해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스피커의 위치, 스피커가 바라보고 있는 방향에 따라서 정말 다른 소리를 들려주거든요. 그래서 이 요소를 생각해서 제품을 골랐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 기능인데요. 사실 소리만 좋다면 딱히 여러 가지 기능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최소한의 기능이라고 한다면 광출력이라 하죠. 옵티컬 단자가 꼭 있어야 했고요. 최소한 블루투스 연결은 돼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TV 중에 광출력이 안 되는 TV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TV가 광출력을 지원을 하시는지, 그리고 자신이 구매하려고 하는 사운드바와 연결을 어떤 식으로 할 건지를 여러분들이 많은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옛날에 사용하던 아날로그 방식 RCA 단자를 사용하게 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고른 제품이 앵커라는 브랜드의 사운드코어 인피니라는 제품입니다. 바로 이 제품이고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리모컨도 있고요. 이 제품을 골랐던 가장 큰 이유는 제가 말씀드린 스피커 유닛의 방향입니다. 이런 식으로 고음부가 45도 각도를 위로 향하게 되고요. 저음부는 하늘을 향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스피커의 방향이 사람을 향하고 있으면 보는 사람의 위치에 따라서 다른 소리를 들려주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저는 광출력 단자를 이용해서 연결을 했고요. 저 USB는 펌웨어 업그레이드를 위한 단자고요. 따로 플레이를 위한 기능은 없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 이퀄라이저 모드를 지원하는데요. 음성 강조, 그리고 음악, 그리고 영화 모드입니다. 음성 모드는 사람의 말을 또렷하게 들을 수 있고 저음을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사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편하게 들을 수 있는 사운드 모드입니다. 그리고 음악 모드와 영화 모드가 있는데요. 가장 큰 특징은 우퍼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퍼가 따로 있다고 느껴질 만큼 엄청나게 웅장한 저음을 만들어줍니다. 그러면서도 고음이 깨지거나 저음이 틀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바로 이 공간 때문인데요. 입체감이 살아납니다.
전면에 스피커 4개만으로 만들어낸다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의 공간감을 연출해줍니다. 아주 마음에 드는 모드고요. 그리고 동작하는 모드, 리모컨 수신부를 수신하고 있다는 것은 이 가운데에 있는 작은 불빛만으로 알려줍니다. 단 하나의 LED로 여러 가지 컬러로 표현해주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모드나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퀄라이저는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 리모컨의 신호가 입력이 됐다는 표시를 짧은 순간만 표현해주고 있고요. 아무것도 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일 마음에 드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TV가 꺼지고 나면 잠시 후에 자동으로 대기 모드로 들어가게 되고요. TV가 켜지면 다시 동작을 시작을 합니다. 아주 만족스러운 제품이고요. 제가 구매한 가격은 126,000원에 샀습니다. 근데 사고 나서 봤더니 여러분 혹시 와디즈라는 데 아시나요? 거기서 펀딩을 받았던 제품이더라고요. 이 똑같은 제품을 8만원에 사신 분들도 있고 9만원에 사신 분들도 있는데 지금은 가격이 약 14만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12만 7천원 정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아주 만족스러운 제품이고요. 물론 8만원에 샀다면 더욱더 만족할 만한 제품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으로부터 약 20년 전에 제 또래분들을 기억하실 거예요. 자기 방에 CD 플레이어가 되는 조그만 오디오가 하나씩 있었습니다. 보통 한 50만원짜리 기계들이 있었는데요. 그거보다 훨씬 더 좋은 소리를 들려줍니다. 그리고 단점이 하나 있어요. 제가 원하는 기능은 딱 하나예요. 이퀄라이저를 제가 조종하고 싶은 욕망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앱으로 연동해서 이퀄라이저를 조종할 수 있는 제품들도 있긴 한데요. 금액이 상당히 높아지고요. 제 성격상 분명히 그 기능이 있다면 영화가 바뀔 때마다, 드라마가 바뀔 때마다, 듣는 음악마다 최적의 소리를 찾는다면서 이퀄라이징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단점마저도 저에게는 장점으로 느껴졌습니다. 저희 집에는 따로 오디오를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운드바 하나면 여러분이 듣고 싶은 음악을 웬만한 오디오 수준의 소리를 들려주기 때문이죠. 그런데 가격이 겨우 13만원입니다. 결론적으로 강추드리고요. 여러분들이 취향이 다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일단 예산을 정하시고요. 여러분들 일렉트로마트나 하이마트 가면 사운드바 제품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취향의 소리를 고르시고 인터넷으로 저렴하게 구입하시는 방법을 추천드리고요. 집에서 놀기에 꼭 필요한 제품이 바로 이 사운드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떤 제품이 됐던, 뭐 제가 샀던 제품도 괜찮고요. 여러분들 하나씩 구매하셔서 집에서 영화나 TV 보실 때 좀 더 좋은 소리로, 뭐 음악 들으실 때도 마찬가지시고요. 좀 더 좋은 소리로 여러분들의 귀를 즐겁게 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꿀팁으로 가득 찬 천하태평이었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돌아옵니다.